자, 이게 이제 김은경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방 6개, 100평 빌라. 김은경 강남 주택 2개가 있는데 100억 육박한다. 100억. 김은경이는 유학 갔다 왔고 뭐 특별하게 뭐 오자마자 돈을 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0억을 어떻게 쉽게 봅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쨌건 100억에 육박하는 집이 있고 예금액도 상당합니다. 예금액도.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뭐 아파트가 뭐고 뭐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래요. 하여튼 빌라가 있는데 서초구에 큰 설해마을에, 이건 이제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해마을에 방 6개짜리 고급 복층 빌라다. 40,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에는 아리팍 45평짜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해마을에는 100평짜리 갖고 있고, 서초동에 반포 아이파크 리버,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크로 리버 파크? 아크로 리버 파크? 이거 유명한 거야. 하여튼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45평짜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쨌건 뭐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본가에서 뭐 돈을 받아서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시세로 환산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기사에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아리팍 전용 공급 면적 45평 한 채를 장남 그리고 차남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에 김 위원장 선임 당시 민주당은 아파트가 있는 것은 2006년 남편과 사별하면서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자녀들이 매우 어려서 재산 처분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정 지분대로 나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속 받은 거로. 남편과 사별하면서 상속으로 물려받은 거라지 않습니까, 이게? 남편 죽고 나서 상속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할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은 거냐, 할아버지한테 그걸 포기한 거냐, 남편 걸 포기한 거냐, 뭐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남편 사망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다면은 그 해명은 남편에게 상속받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말이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은 포기했고, 고모들은 상속을 받아갔지만, 자기는 상속을 포기했다.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모들은 상속을 받아갔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 포기 결정문을 공개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아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재산 신고할 때는 남편이 사별하면서 상속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남편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니까 이제는 그때 상속받지 않았다, 상속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재산이 100억 정도 되는 걸 봐서는 100억하고 예금액까지 저렇게 막대하게 있는 걸 보면 상속 받은 건 맞죠. 자녀들에게 현금이 12억이나 있다고 해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이죠. 30대 그리고 20대 자녀가 12억 원의 통장 예금 잔고가 있다면, 이건 뭐 상속 받았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상속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있는 거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큰 집이 있는 거고. 그런데 아들은 오늘 해명글을 올리면서 상속 포기 결정문을 공개했다. 자기네들 안 받았다. 맞는 게 없어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조선일보도 보도가 나왔어요. 김은경 신우이 김 부부 불화 극심, 시부 회사 빼돌려, 김 아들 거짓 선동, 오빠 회사 돈을 또는 회사를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신우이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도 또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17년 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남편이 극단적 선택 배경에 극심한 부부간 불화가 있었으며 이후 김 위원장의 아버지가 다수의 특허를 출원해가며 일군 회사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그의 시누이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침묵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폭로를 전면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폭로 속 등장인물은 김 위원장 외에 모두 세상을 떠나 진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제가 이제 하나는 밝혔죠. 상속받았다는 거.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 신우이의 폭로에 담긴 주변적 내용 일부가 기록된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우이도 실제 존재하고 그가 얘기한 내용들도 상당 부분 맞다 이거예요. 자, 폭로의 발단은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시는 등 늘 어르신을 공경하며 살았다는 취지의 김 위원장의 지난 3일 발언이 발단이 됐다. 자신의 노인 폄하 논란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 이틀 만에 김 위원장 시댁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왔고 자신을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재미 작가 김진아 씨는 5일 인터넷 글을 올려서 자신의 오빠가 김 위원장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시부모는 18년 동안 김 위원장으로부터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아 씨는 자신의 부친과 오빠가 일군 회사를 김 위원장이 자기 동생 명의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씨는 친정 아빠는 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소방 관련 특허를 9개나 갖고 계셨고 특허로 만들어진 제품은 승승장구했고 오빠의 도움으로 특히 날개를 달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했어요. 7일 특허청 확인 결과 이건 조선일보가 이제 확인한 거죠. 7일 특허청 확인 결과 김진아 씨의 부친은 실제로 특허만 15개를 보유한 발명가였다고 합니다. 특허만 15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자, 97년부터 2004년 그 사이에 있는 특허들을 저도 인터넷 찾아봤는데 소화 전용 화재 발전기 이거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예요. 또 화재 발신용 비상 스위치 누름 장치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누름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번 건 맞아 이 특허로. 비상 조명 등 거치대 등 소방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출원해 13개가 특허청에 등록이 됐고 일부는 상당히 히트를 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김진아 씨는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자, 일단 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 특허 관련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라고 한번 알아봤는데 뭐 소화 전용 화재 발전기 뭐 버튼 이런 게 공기업 그 다음에 정부 뭐 납품이 안 되는 곳이 없더라고. 그때마다 이제 다 특허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됐던 거야. 물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특허는 끝났어요. 2004년이니까 특허가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97년부터 2004년이니까 내년이면 특허는 다 끝나요. 예, 특허는 다 끝난다고. 웬만한 특허들은 다 끝납니다. 특허는 20년간 특허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은경의 남편 지인들 얘기를 들으면 뭐 만나면 거의 돈 쓰고 술 사고 그걸 다 했다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예?
그만큼 아버지의 특허가 도움이 됐고 또 이 남편의 사업 수단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소식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진아 씨의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 장례식에 이제 김은경이 온 거예요.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는 남편 사망 이후 부모의 사업체까지 빼돌린 며느리가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왔겠습니까? 이상하죠. 왜 왔는지. 잘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만 망연자실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이면 뭐 금융기관 또 회사 대기업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잘 보일 수뿐이 없는 자리잖아요 이게. 응? 아마 직접 가서 봉투로 줬으면은 뭐 100만 원 이상 뭐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그 사실은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예. 근데 김영란법에 맞추자고 5만 원씩 낼 리가 있나? 어? 그렇잖아요. 직접 갔는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이거 가지고 김영란법 운운하지는 않더라고. 뭐 부모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고 또 부의금도 내는 건데 그게 금액이 넘다고 해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뭐 결혼식은 좀 달라요. 결혼식은. 근데 하여튼 뭐 돈은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날 이제 부고를 돌린 거죠. 부고를 돌렸어요.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부고가. 실제로 언론에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의 이름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란 직함으로 올라와 있고 딸 김진아 씨 등 다른 유족 이름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었을 때 부고를 냈는데 가족 이름은 안 내고 보통 가족 이름 다 내거든요. 자기 이름만 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기업인 또 뭐 관계 기관 또 사업가들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 다 같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왔으니까 다 챙겨갔다 이거예요. 야, 씨. 내가 어제 방송하면서도 이 부분은 빼냈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다른 게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까먹었어. 한 번도 18년 동안 말이죠. 관심도 안 갖고 있던 여자가 와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셨네. 애들하고 온 거야. 애들하고 왔으니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손주라고 진짜 대를 이은 손주니까 너무너무 귀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되겠지. 애들하고 왔는데 뭐 싸울 수는 없죠.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온 부의금을 다 챙겨갔다는 거예요. 와, 이 여자가 돈에 얼마나 집착이 센 여자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보도에 보면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이 정권 바뀌면 대부분 나갔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꾸역꾸역 임기를 다 채웠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왔는데도 1년 이상을 꾸역꾸역 임기를 다 채웠는데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연봉이 3억이에요, 3억. 꾸역꾸역 그 자리를 다 채우면서 돈 다 받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시부모 장례식장에 와갖고 자기 이름으로 들어온 부의금도 다 받아갔다. 와, 이 정도면요. 이건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라고. 야. 자, 하여튼 2020년에도 김 위원장의 시모가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통상 부고에는 부모상을 당한 자녀의 이름과 시부모상 혹은 빙부모상을 당한 이들의 이름,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다 넣는 거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자기 이름만 떨렁 내서 부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18년 동안 온갖 험한 뭐 악담을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누이 얘기인즉슨. 그리고 그 아들이 사망하고
아들 회사가 동생 이름으로 바뀌고 해갖고 그 시어머니는 정신병자가 됐대요. 미쳐버렸대 완전히. 아들은 죽었지, 회사는 날라갔지, 미쳐버렸대.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또 부고를 낸 건데 그때도 자기 이름만 낸 거예요. 뭐 사실 그 가족들이 유명한 사람이 없으면 뭐 적어주겠습니까? 언론들이 뭐 그대로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시어머니가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하면 뭐 그것만 쓰겠죠.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언론에 저도 나왔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뭐 엄청나게 또 부의금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년 동안, 제 18이네. 18년 동안 험담하고 악담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가갖고 자기 이름으로 부의금은 다 받아갔다.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2020년, 2022년. 2년간 부의금은 다 받아갔다. 야, 짭짤하네. 그쵸, 여러분들? 보통 그래. 결혼식은 에이, 뭐 결혼식도 가야 되는데 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초상집은 말이죠. 이 부의금은 꼭 낸다고 사람들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 타이틀이 있으면 말이 달라요, 여러분들. 타이틀이 있으면 이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인데 이거 안 갈 수가 있냐고. 다 갔을 거 아니야. 두 번을 챙긴 거야, 두 번을. 자, 민주당 혁신이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검토 비명 학살 의도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참 이재명이 진짜 대단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천룰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당초 이날 해당 내용을 대의원제 폐지 및 권한 축소와 함께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혁신위 내에서 이견으로 인해서 발표를 10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내일이에요. 혁신위 내에서도 다선 의원이라고 무조건 페널티를 주는 게 합리적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가 봐요. 뭐 다선 의원 대상 평가 트랙을 따로 만들자 등 뭐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다선 페널티, 이거는 결국 비이재명계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친문이겠죠, 친문. 그래서 이제 비이재명계가 즉각 반발했어요. 혁신위가 건의가 이미 땅바닥을 쳤는데 무슨 권한으로 공천룰까지 건드리냐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공천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깜빵 갈 준비하고 있고요. 가더라도 친 이재명계로 당대표를 세우겠다 이거죠. 자,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제한 등 기성 의원들에 대한 혁신을 원하는 국민, 당원의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건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공천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에게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공천룰 개정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혁신위는 현역 의원 페널티와 관련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한 경선 득표 감산 페널티, 중진 의원 대상 더 엄격한 평가지표 개발 등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좋아요, 솔직히. 예, 저는 내용 좋다고 봐요, 이거. 국민의힘이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무슨 혁신하고 있지? 지금 김은경이는 저 폐륜적인 행동,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욕먹으면서도 이런 걸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물론 실행되긴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벌써 민주당은 내년 공천에 대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공천 싸움 벌어졌다.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별 꼼수를 다 쓰고 있다. 자, 어쨌건 말이죠. 이 대의원제, 이거 건드리게 되면은 이재명이 유리해지는 건 너무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이 대의원제를 건드리는 거는 자기 깜빵 가니까, 자기의 부신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 그래서 공천하겠다. 그런데 다선들이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다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선 페널티를 준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다선 페널티는 아주 이건 괜찮은 거예요. 예. 저 내막이 더러워서 그렇지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도 혁신이 출범 후 줄곧 현역 의원들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강조해 왔는데 그는 6월 20일 첫 혁신위에서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고, 혁신위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동일 지역구 4선 이상 출마 제한 및 험지 출마 필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컷오프 등 이런 것들을 주민 간담회에서 제안한다고 밝혔어요. 좋네요. 좋아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컷오프. 야, 이거 날로 먹은 사람들 좀 그렇겠다. 어쨌건 여러분들 4선 이상 국민의힘도 많은데 이런 건 좀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이게 공천 룰에 대해서 뭐 음주 운전 뭐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좀 큰 틀에서 다선 또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이준석, 홍준표, 뭐 홍준표는 내년에 출마는 안 하지만 그리고 유승민, 이런 사람들 내부 총질자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공천 룰이 나와야 됩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명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공천 학살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어요. 혁신위가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도 문제인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공천 룰까지 건드리는 것은 너무 나갔다, 뭐 이런 겁니다. 어쨌건 지금 그래도 김은경이는 너무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김은경이를 지금 친 이재명계가 사퇴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써먹겠다는 거겠죠, 솔직히. 김은경이가 내년에 총선에 나올까? 아우, 끔찍한 일인데 나오진 않겠죠. 어쨌건 김은경이 사퇴를 지금 이재명 측에서 막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은경이가 굉장히 지금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또 너무 많은 또 지금 루머 아니지 뭐 설화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이 응원 문자도 막 보내고 있대요.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김은경이를 응원해라 해갖고. 그럼 누가 지시한 거겠어요? 이건 이재명이죠, 이재명. 야, 정말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은 아무리 비리가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옹호하는 거예요. 결국 민주당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잠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너아라 TV가 지금 또 제재를 받았어요. 신의 한수에서 지금 오늘 일산 대회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너아라 TV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말이죠. 엄청난 신고가 있어요. 예. 1000만 당원 가입, 예.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의 7대 발표사항, 예, 뭐 자유일보 구독 등 휴대폰 번호 이동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번호 이동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기분 좋아요. 한동훈 원희룡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예, 우리가 좀 힘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이죠. 한동훈 이화영 재판 보스라는 게 뭐야? 이재명이죠. 이재명 불리한 진술 입막은 마피아 영화식 사법 방해. 마피아, 민주당은 마피아다 이거죠. 한동훈 장관 얘기가.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방해다. 마피아들이 증인들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 지금 이화영 재판에 이재명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도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거부했잖아요. 예? 변호인단을 거부해갖고 또 변호인단 지가 또 열받아서 가버렸네. 자,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전날
이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어요.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 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절대 이런 마피아식 사법방해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 씨가 법정 변론을 맡겼던 법무법인 광해 소속 서민석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영태 변호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 민변이에요. 민변 창립자입니다. 이 김영태 변호사는 3년 전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이런 사람을 지금 이화영에 붙였다는 건 이화영 너 죽고 이재명 살리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러면 그 재판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원래 했던 광해 소속 변호사로 바꿔줘. 나 이 재판 못하겠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